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골 외곽에 자리 잡은 행복요양원은 나지막한 건물과 작은 정원이 전부인 곳이었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과 오래된 창문들이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한 노인이 들어섰어요. 이옥자 할머니였습니다. 75살의 이옥자는 수수한 면 블라우스에 낡은 치마를 입고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왔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이 들려 있었어요. 정문에서 그녀를 맞이한 직원은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온 노인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가족분은요? 이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나 혼자야. 박 소장은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옥자의 서류를 훑어보던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후원자가 없고 보호자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내용이었죠. 정부 지원금으로만 생활하실 거군요. 특별한 서비스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담담했지만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박 소장은 건성으로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몇몇 할머니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박 소장은 그들을 무시한 채 걸음을 재촉했죠.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4개가 각 모서리에 놓여 있었고 낡은 커튼이 달린 창문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옥자의 침대는 화장실과 가장 먼 구석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식사는 8시, 12시, 6시. 늦으면 굶어요. 이옥자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방을 살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수줍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김순자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이옥자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옥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 소장은 이미 방을 나가고 있었죠. 문을 닫으며 그녀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작게 말했어요. 정부 지원금만 받는 노인네야. 신경 쓰지 마. 이옥자는 조용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사진첩이 전부였죠. 하지만 가방 안쪽을 열었을 때 순간 작은 노트북과 최신형 스마트폰이 보였습니다. 재빨리 그것들을 이불 아래로 숨기며 이옥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옥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첫째 날, 박 소장, 표정 관찰 완료. 시설 상태 확인 중. 계획대로 진행. 이튿날 아침, 요양원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큰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제공되었지만 밍밍한 죽과 시들해진 김치가 전부였어요. 이옥자는 묵묵히 식사를 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이미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외부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즉시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박 소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고 간호사들은 할머니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친절하게 대했죠. 저희 행복요양원은 어르신들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박 소장이 방문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나자마자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박 소장은 할머니 한 분이 떨어뜨린 수저를 무시한 채 지나쳤고 간호사들은 다시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옥자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오후 시간, 이옥자는 요양원 구석구석을 걸으며 시설을 살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화장실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침대 매트리스는 낡아 스프링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호출벨을 눌렀지만 15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죠. 결국 그 할머니는 침대에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박 소장은 이 상황을 보고 화를 냈어요. 또 이런 식이세요? 우리가 기저귀 값을 얼마나 지불하는지 알아요? 그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욕자는 조용히 다가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박 소장은 이욕자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할머니,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면 참견하지 마세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간호조무사 민지였어요. 민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민지는 유일하게 진심 어린 태도로 할머니들을 대했습니다. 이욕자는 민지가 할머니를 돕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민지의 손길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욕자는 방 안에서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책 뒤편, 매트리스 아래, 벽 틈새에도 작은 메모들을 숨겨두었어요. 직원들의 태도 이중적, 시설 관리 부실, 민지 유일한 예외. 이욕자의 방에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약을 나눠주러 온 것이었죠. 민지는 이욕자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오늘 적응하기 힘드셨죠? 이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곳이 항상 이런가요? 민지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요양원이 비슷해요. 돈이 최우선이니까요. 이욕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며 약을 받아들었어요. 민지가 방을 나간 후 이욕자는 침대 밑에서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의 구조도와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고 요양원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이욕자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결연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욕자는 요양원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관찰력은 날카로웠습니다. 이욕자는 요양원의 모든 일과와 구조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민지는 이욕자의 방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책장 뒤에 숨겨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박 소장, 매달 정부 지원금 횡령 의심. 할머니들 약 절반만 제공. 식사질 기준 이하. 증거 수집 중. 민지는 놀라움에 메모를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벽지 틈새, 창문 프레임 뒤, 심지어 화장실 타일 사이에도 작은 메모들이 있었죠. 누가 진짜인지 본다. 돈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나 지켜본다. 시스템의 허점, 기록 중.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욕자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조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지는 이욕자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저녁 산책 시간, 민지는 이욕자가 다른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욕자는 마치 심리학자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여기 오래 계셨나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시나요? 직원들이 밤에도 잘 돌봐주나요? 할머니들은 이욕자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요양원의 실상, 방치된 시간들, 무시당하는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이욕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때로 작은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켰습니다.
민지는 이런 이욕자의 모습에 더욱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날 밤 민지는 야간 근무 중 이욕자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이욕자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표가 가득했어요. 요양원의 재정 상태, 정부 지원금 내역,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 기록이 자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욕자는 마치 전문 조사관처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용기를 내어 이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은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혹시 메모들 그거 할머니가 쓰신 거죠? 이욕자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찾아낼 줄 알았어. 할머니는 누구세요? 왜 이런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욕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박 소장이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어요. 민지, 일하는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약 챙겨줘야죠. 민지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소장은 이욕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욕자는 수수한 미소를 지으며 무해한 노인인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요양원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어요. 이욕자는 방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민지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잠들지 못했죠. 열흘째 되는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 소장이 갑작스럽게 요양원 감사를 발표했어요. 외부 감사관들이 오기 전 직원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소장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하게 지시했죠. 모든 기록을 정리하세요. 약품 관리 대장을 수정하고 식단표도 다시 작성하세요. 감사관들이 보기에 완벽해야 합니다. 민지는 이런 지시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기록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익숙한 듯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감사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민지는 이욕자의 방을 찾았어요. 그러나 방에는 이욕자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열린 채 놓인 노트북이 있었죠. 민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힘든 정보들이 있었어요. 해외 고급 저택 사진들, 대규모 펀드 운영 내역, 그리고 이욕자 재단이라는 익명의 자선단체 기록들. 특히 놀라운 것은 자산 내역이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이욕자의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민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욕자는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척박한 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한 것일까요? 방 안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민지는 재빨리 노트북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욕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보셨군요. 이욕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보았어요. 할머니는 누구시죠? 이욕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민지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내 진짜 이름은 이욕자가 맞아. 하지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달라. 이욕자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작은 식품 회사를 시작했고 그 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5년 전 은퇴한 후 이욕자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녀는 여러 요양시설을 후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생겼습니다.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지. 이옥자는 요양원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위장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했어요. 목적은 돈 없는 노인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10년 넘게 노인 복지에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실상은 이렇게 비참해. 내가 지원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제 알겠어. 민지는 이옥자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옥자가 보여준 증거였어요. 그녀는 박 소장이 학대하는 장면을 몰래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약품 횡령, 식사질 저하, 노인 방치 등 수많은 증거가 있었죠. 할머니, 이 모든 걸 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옥자는 민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노인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민지는 당황했지만 이옥자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이옥자는 요양원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부 감사를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이 요양원을 인수해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싶었죠. 나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썩었는지 확인 중이었어. 이제 그 답을 찾았으니 행동할 시간이야. 민지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진실은 항상 위험하지.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해. 둘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지는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이옥자는 외부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지가 방을 나가려던 순간 이옥자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진짜 요양원이 뭔지 같이 보여줄래요? 민지는 이옥자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열흘 동안 민지와 이옥자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민지는 요양원의 내부 문서를 복사했고 이옥자는 몰래 녹음과 녹화를 계속했어요. 그들은 박 소장이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축소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 소장은 점점 이옥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옥자가 자주 메모를 하고 민지와 대화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어요. 어느 날 박 소장은 이옥자의 방을 몰래 수색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 할머니가 보통 노인이 아니야. 그러나 이옥자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고 노트북은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박 소장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박 소장은 이옥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요즘 뭐 하고 계세요? 다른 할머니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옥자는 무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외로우니까요. 박 소장은 눈을 좁히며 말했어요. 민지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세요. 그건 규정 위반이에요. 이옥자는 순진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단호해졌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옥자는 민지에게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변호사와 언론인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이미 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감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익명의 제보자가 복지부에 요양원 감사를 요청할 거야. 내가 만든 재단 이름으로. 민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박 소장이 의심하고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옳은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소장이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역시 뭔가 있다고 생각했어. 민지, 넌 해고야. 이옥자 씨, 내일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세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옥자는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박 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박 소장은 비웃었습니다. 잘못?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우리가 베풀어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박 소장은 이옥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이옥자는 녹음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증거를 얻었어.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민지는 두려웠지만 이옥자의 단호한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요양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6대의 검은색 세단이 정문 앞에 주차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들은 보건복지부 감사팀과 경찰이었습니다. 박 소장은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팀을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감사팀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횡령과 노인 학대 의혹이에요. 박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때 또 다른 일행이 들어왔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과 여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자 재단의 법률 담당 변호사입니다. 이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당사자죠. 박 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옥자 재단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식당에서 이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소장님.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옥자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입니다. 박 소장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옥자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옥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요양원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위장이었어요. 제 재단은 지난 10년간 노인 복지에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지 알고 싶었죠. 감사팀은 이미 요양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내부 문서들을 제공했고 이옥자는 수집한 증거들을 전달했어요. 이 요양원은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축소했습니다. 녹음과 영상 증거가 모두 있어요. 변호사들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옥자는 박 소장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날 괴롭히던 그 순간들 모두 기록했어요. 돈 없는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박 소장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교차했어요. 이옥자는 감사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옥자의 변신에 놀랐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옥자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감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박 소장은 지난 3년간 정부 지원금의 40%를 횡령했고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옥자는 요양원의 임시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시설 개선 작업을 시작했어요. 낡은 침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식사의 질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변화였죠.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이옥자는 민지를 새로운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이옥자의 지도 아래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함께 요양원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갔습니다. 박 소장과 몇몇 직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금 횡령과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백만장자 할머니의 위장 잠입, 요양원 비리 적발한 이옥자,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옥자 기념재단 요양센터라는 새 이름을 달고 현대적인 시설로 탈바꿈했어요. 세계적 수준의 의료 장비가 들어왔고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이옥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어요. 노인 복지에 수백억을 투자했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기로 했어요. 내가 본 건 단 하나, 돈 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위장 입소 중에 학대를 당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옥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 사회가 노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옥자의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요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시작했고 수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어요. 노인 복지 정책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옥자 재단은 더 많은 요양원을 인수했고 모두 이옥자 모델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핵심은 존중과 존엄성이었어요. 이 모델은 노인들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했습니다. 민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옥자의 오른팔이 되어 전국의 요양원을 관리했어요.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이옥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셨는데 왜 아직도 여기 계세요? 좋은 집, 편안한 생활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이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진짜 요양원이 필요할 테니까. 그때 내가 머물 곳을 미리 만들고 있는 거지. 그들은 함께 웃었습니다. 요양원의 정원에서는 할머니들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옥자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정부는 이 모델을 표준으로 채택했고 노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이옥자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녀는 노인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양센터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건물은 확장되었고 더 많은 노인들이 입소했어요. 민지는 센터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이옥자에게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센터를 운영했죠. 노인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이옥자는 여전히 요양센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민지에게 물려주고 평범한 입소자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체조에 참여하고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죠. 어느 날 새로운 입소자가 이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7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이옥자 씨죠? 백만장자라면서 왜 여기 계세요? 충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이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마음 편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노인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진심 어린 미소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모습이야. 모든 노인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곳.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곳. 민지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이옥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할머니, 이사회 미팅 시간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이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난 이제 그냥 할머니로 살고 싶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옥자가 여전히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비전과 용기가 수많은 노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양센터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노인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예술 프로그램, 교육과정, 사회활동이 풍부했습니다. 노인들은 더 이상 사회에서 격리된 존재가 아니었죠. 이옥자는 종종 자신의 방 창문에서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민지는 이옥자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처음부터 모든 걸 공개하지 않고 위장 입소를 선택하셨나요? 이옥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권력이나 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나. 나는 그걸 직접 보고 싶었어. 민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요양센터에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옥자는 느긋하게 일어났어요. 가자, 민지야. 이제 식사 시간이야. 그들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이옥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위장 입소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진정한 분은 우리가 남긴 변화에 있다. 이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용기와 진실, 그리고 변화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